안녕하십니까. 경비도사 경비업법을 맡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경비도사 2차 시험에서 이 경비업법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점수를 다 만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물론 90점 이상 맞으면 대부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만점을 맞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나왔고 올해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질문 받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경비업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는 이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둘로 나눠지고요. 이 경비업법은 이제 3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 자세히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개정되는 부분, 마지막까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도 개정되는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개정 법령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강의를 일단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법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법제처 가서 또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다운을 받아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제 자주 이제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하고 중요한 부분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제 법령을 그대로 외워서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 응용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법령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험 출제된 거는 100% 이제 법령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법령에 모든 것들을 이제 걸고 합니다. 근데 법령을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해놓고 외워야 될 부분만 따로 묶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쳐서 정리를 하든지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집 풀다 보면 그런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다시 또 뽑아서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뭐 시험에 나온 부분들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 다 강조가 된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올해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렇게 출제될 거라고 봅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계속 강의 지속적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니까 좀 심화된 내용들 위주로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문제 풀이 때는 좀 심화된 내용들 많이 다뤄지는데 아마 기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정된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제가 강의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개정된 이유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업법인데요. 경비업법은 그게 8개의 장을, 그죠?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31개 조문에서 조금 이제 시행령, 뭐 1호, 2호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총칙, 뭐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하나하나 뭐 빠뜨리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다 보게 됩니다. 네, 보세요. 자, 경비업의 목적입니다. 경비업. 네. 이건 시험에서 한 번 정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됐을 때 뭐 주관식이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 그냥 기본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보기로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경비업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놔서 경비업이죠. 그러니까 뭐 경비업의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발전, 육성이라는 건 넓게 하는 육발전, 그다음에 관리. 그래서 육성, 발전, 경비업법은 그렇죠. 육성, 발전, 관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성 및 발전과 관리에 대해서 그렇죠?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 자체가 뭐 비리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육성, 발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육성하고 발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뭐 비리가 생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경비업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 이것도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이란 경비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그죠?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경비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신변보호 경비도 있고, 그죠? 이런 경비들이 대상하면 경비업에는 물건의 도난, 화재 등 혼잡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도 포함되며 경비수요 도급 계약이 한 사적 경비 업무를 말한다, 그죠? 예, 그래서 계약, 도급 계약이라는 거예요. 도급 계약, 위임 계약이 아니라 도급 계약.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경비업법상의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경비업. 그래서 시험에서는 경비업,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비지도사 용어 정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집단 민원 현장. 요즘 많이 시험에 칠 때는 집단 민원 현장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이제 잘 출제가 되죠. 예, 그래서 요거 특히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경비업, 여러분들 경비업. 자,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 자, 그러면 시설 경비 업무. 이제 시설 경비 업무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시설들이라든지, 그죠? 근데 하는 거죠. 시설 경비. 호송 경비. 호송은 이제 현금 같은 것들 이제 입안을 하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신변보호 업무, 보디가드 업무. 그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는 이제 관제 시설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반응하면 출동하는 거. 기계 경비 업무. 그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시설이라든지 국가 중요 시설 같은 거 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도급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비 좀 해주세요. 경비 좀 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도급입니다. 도급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도급 계약을 맺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이죠. 수급인은 이제 경비업자가 되는 거고 도급인은 이제 그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 시설주가 되겠죠. 경비를 해줘요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도급은. 그래서 민법상의 계약이죠. 계약을 통해서 월마에 뭐 1,000만 원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한다. 계약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급받아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설 경비 업무. 자, 거기 옆에 오른쪽에 보면 경비업은 날개 부분 시설, 사람, 물건에 대한 경비를 통해 위험 발생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며 전쟁, 소송, 압류 등은 경비 업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은 경비 업무가 아니죠. 그렇죠. 압류, 그래서 소송 이런 것들은 경비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거기 시설 경비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경비를 필요로 하는, 그죠? 네,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 여기죠. 경비업의 종류, 시설, 예, 시설의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하죠.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렇죠? 예, 그러면 대상은 뭐죠? 대상하고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시설하고 장소죠. 그죠? 그 다음에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죠? 임무는 뭐예요? 도난, 화재, 혼잡. 그죠? 이거를 갖다 해결하는 것이죠. 참고로 시험에서 다음 중 경비업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혼잡 경비 업무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호송,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혼잡 경비 이런 건 쓸만히 쓰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됐어요. 호송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자동지급기나 이런 것들, ATM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하죠. 그렇죠. 현금을 갖다 놔야 될 거예요. ATM기에다. 그죠? 그럼 현금 호송 차량 같은 것들 이용하는 게 호송 경비 업무죠. 운반 중에 있는 밑줄,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밖에 물건. 그렇죠. 물건을 해야 돼요. 물건을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호송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수 호송하는 경우가 있죠. 교정하다 보면 경찰서에서 호송하는 경우인데 그 호송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갖다 운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금이 키워드죠. 현금.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렇죠? 위험 발생 업무. 그래서 대상은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임무는 뭐예요? 화재 및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 화재 및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호송경비의 통지, 니은보 보세요. 경비업자가 호송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얻고자 할 때는 현금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자, 보세요. 자, A에서 B로 운반합니다. 그렇죠? 그럼 운반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야? 출발지 경찰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도착지 경찰서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경비업법이든 다른 우리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에서 항상 출발지를 기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가게 되면 서초경찰서, 출발서, 그렇죠? 출발지 경찰서장. 이게, 그렇죠? 도착지가 아니라, 그렇죠? 출발지 경찰서는 뭐예요? 전일까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발일까지 이렇게 나와요. 출발일까지. 만약에 뭐 3월 14일이다. 이렇게 하면 뭐야? 3월 13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14일에 출발한다면 출발일까지가 아니라 출발 전일까지니까 예. 출발해서 호송경비 통지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시험에서 우리 강의하는 것들은 다 출발지를 기준한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출발지를 기준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자, 신변보호 업무죠. 그죠? 우리가 호송은 뭐예요? 호송은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었죠, 물건. 신변보호 업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알겠죠? 예. 자, 보세요. 보디가드. 자, 보디가드 경호원들입니다. 보디가드. 사람의 생명이나 신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그죠? 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그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죠? 예. 생신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신날 죽으면 안 되니까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변보호입니다. 그죠? 대상은 뭐야? 사람의 생명과 신체.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일은 뭐예요? 신변보호. 됐죠?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의 사람에 대한 경비 요청이라고 한번. 자, 지방경찰청장 체크하고 행사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등의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서 자, 밑줄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행사 개최일 전에 항상 전이죠. 전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며칠 24개월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 요청이라고 하죠.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죠?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에는 행사 개최 전에 당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의 경비를 실시하게 하거나, 그죠? 야, 너 위험하니까 경비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길거리 행사나 콘서트 같은 거 있을 때 위험하니까 이제 해야 된다. 실시하거나 부득이해서 그걸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행사 개최 이수장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 통지해 주면 이제 경찰이라도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죠? 행사 그렇죠? 행사 요청, 행사 경비 요청, 그렇죠? 지방경찰청장, 네, 24시간 전 후에 전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 경비 업무죠, 기계 경비 업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시설 경비 업무 있죠, 시설 경비 업무. 이 시설 경비 업무는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아파트 경비 아저씨다 그러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여기 있어서 그냥 누가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관리하는 거죠. 그죠? 예, 대상 장소에 대해서. 근데 기계 경비 업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대상 시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출장소가 있죠. 출장소. 여기 또 출장소가 이제 여러 개를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출장소별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출장소가 있고. 출장소가 여기 관리하고 있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한 3개 정도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여기서 관제시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야, 안에 있으면 그래서 모니터로, 그렇죠? 모니터를 보죠. 모니터에서 여기 누가 도난이 됐어요. 누가 도둑이 들어왔죠. 도둑이 들어왔으면 여기 모니터에서 여기 보이죠. 보이면 이 관제시설에서는 여기서 머니까 이제 출장소 쪽에 연락을 하죠. 출동하라고. 그렇죠? 이리 오세요. 그럼 25분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25분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관제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모니터를 안 보고 사람이 보면 시설 경비 업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니터로 해서 이제 출동하게 하면 기계 경비 업무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일단은 시설 경비 업무랑 기계 경비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야? 시설 경비 업무를 하겠지만, 금은방 같이 뭐야? 영세항 같은 수백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경비원이 밤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제시설이 되는 거죠. 자, 경비 대상 시설에서 CCTV와 모니터가 있느냐의 차이죠.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자, 이 기기는 여기 있죠. 기기에 의해서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면 송신 정보를 어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 즉 여기 관제시설에서, 그렇죠? 관제시설에서 기기를 수신하여 도난 화재 위험을 발생하는 방지를 하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호가 울리면 경비 접시 차량이 가는 거죠. 세콤이나 이런 게. 자, 특수 경비 업무 보겠습니다. 공항, 그렇죠? 대통령이 전한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말한다. 이제 총기 휴대하고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하는 거죠. 특수.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랑 청경이랑 비슷하다. 특수경비 업무. 근데 이제 보통 청원경찰 쪽으로 하려고 하죠. 특수경비 업무에 있는 경비원들의 처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항, 항공기. 자, 1번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 중 밑줄 국가정보원장 밑줄 그리고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정보원장이죠.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뭘 담당해요? 국가 보안을 담당하죠. 보안에 관계된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방부 장관, 네 번째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국방부 장관이 나왔네요. 그죠? 중요시설.
공공기관, 공항, 항만, 그렇죠?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밑줄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비 국가정보원장에 협의해서 지정한 시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하고 또 누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죠.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 들어가면 틀린다입니다. 예. 이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묶어서 넣을 수 있으니까 돌려서 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국국이에요, 국국. 그렇죠. 국국입니다, 국국. 나라의, 그렇죠. 특수경비가 국가. 됐습니다. 예.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경비지도사라고 있어요, 경비지도사. 그래서 경비지도사는 그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경비지도사가 되겠죠. 네. 경비업을 지도, 감독, 그렇죠.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사, 기계 경비사. 그래서 그렇죠. 일기죠, 일기. 그렇죠. 경비조사가 일기 쓴다. 그래서 일반 경비조사, 기계 경비조사. 그죠? 일반 경비조사는 하고 기계 경비조사는 과목이 다르죠. 예, 기계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 기계 경비조사. 일반 경비 일반. 그럼 일반 경비조사가 하는 게 뭐예요? 거기 시설 경비 업무. 그렇죠? 호송 경비 업무. 신변보호, 특수경비 업무죠. 기경비 업무를 뺀 나머지.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시신특호송이죠. 시신특호죠. 그렇죠. 시설 경비 업무, 신변보호 업무, 그렇죠. 특수경비 업무, 호송경비 업무. 그래서 시신특호송.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가 하는 게 뭐예요? 호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 신변보호, 특수경비 업무, 호송경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만 담당하죠. 예, 그래서 그 시설, 호송, 신변, 특수경비 업무 이번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계경비지도사라고 해서 기계경비 업무를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과목도 다르고 따로 뽑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신인특호성 기억하시면 되고 그 기초적인 문제니까요. 경비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허가를 받은 법인. 다 경비업은 다 법인만 됩니다. 개인은 안 돼요. 법인 동그라미 치고. 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그런 거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절대 아니죠. 일반 경비원. 그렇죠? 그래서 시호신기죠. 시호신기. 그다음에 시호신기. 그다음에 특수 경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특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특수 경비원은 일반 경비 지도사가 관리하잖아요. 근데 총을 다루기 때문에 이 일반 경비 지도사가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을 따로 특수경비원을 교육하려면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특수경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자, 무기입니다. 무기. 인명 또는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대로 권총, 소총, 그렇죠? 예.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이나 플라스틱 소총은 무기로 볼 수 없고 그냥 권총, 소총만 믿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경비업법에서 하는 무기는 권총과 소총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기관총 이런 건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때 시험 문제를 풀 때 일반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에서 1기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 경비, 특수 경비원을 나누는데, 자, 일반 경비원은 뭐야? 시호, 신기. 그죠? 그래서 기까지고, 그 다음에 특수는 특수 경비원. 그래서 1특이죠. 1특. 구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 네. 자, 집단 민원 현장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2014년에 들어온 내용인데, 여기 신이라고 나와있지만 2014년에 나와서 2015년에 출제가 됐고, 2016년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은 집단 민원의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이번에도 나왔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에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한 사업자의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 그래서 쟁의죠, 쟁의. 쟁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있다는 얘기죠, 쟁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점에서 뭡니까? 정비사업과 관련 이해대립이 있는,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있죠, 재개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에 관련되는 민원. 그렇죠. 그렇죠. 민원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송전탑 같은 거, 밀양 송전탑 같은 거 설치할 때 사람들이 분쟁이 신공항 한다, 이런 것들. 총회 했을 때 이제 경영권 버팅이 있을 수 있죠. 주주들이 모여서. 그죠? 예. 총회.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의 법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죠. 그렇죠. 예, 권리에 있는 것. 예.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2, 3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100명인데 여기는 쟁이랑 투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대규모 무슨 행사를 한대요. 그렇죠. 100명 행사죠. 예. 그 다음에 행정 대집행에서 대집행. 대집행이라는 게 뭐야? 철거 안 하니까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쟁, 정, 민, 총, 권. 그렇죠. 그렇죠. 투쟁.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그렇죠. 그 다음에 민. 그렇죠. 총, 권. 100명 이상. 그렇죠. 그래서 100명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100명. 50명이 아니라. 이거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쟁의 민원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쟁의 민원이 없어서. 그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그치,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집단 민원 현장에 관련된 특별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뒤에 설명합니다. 배치 허가제 등등등 있어요. 네. 자, 경비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 법인이 아니면. 그래서 개인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자, 경비업의 허가라는 부분이 있죠. 허가. 그 부분을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이 6가지들, 7가지들 다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집단민원 현장 관련 특별규정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배치 허가제라는 거죠. 배치 뭐라고? 허가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배치는 신고하는데, 이거는 48시간 전에 신청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법이 개정된 부분이기도 하고, 48시간 전에 신청하는 거예요. 몇 시간? 48시간 전.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집단민원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경비원들하고, 그렇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그러면 이제 뭐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투입할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집단민원 현장에서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투쟁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극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집단민원 현장에서 보통 이제 깡패들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부를 갖다 작성 비치해야 돼요. 현장에다가. 그렇죠. 예, 요게 이제 특징이 있죠. 현장의 명부가 일치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원래 경비조사는요, 각 군데에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경비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니까 쭉 잘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 집단민원 현장은 반드시 이제 싸움이 나거나 중재를 하거나 말리거나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민원 현장에서 선임 배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배치를 해야 된다. 배치를 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상주하고 있는다는 거죠. 거의 상주하고 있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상해, 폭행, 체포, 강금의 죄로 혈금형 또는 집행유예. 즉 깡패라는 얘기죠. 그래서 5년 미경과자는 집단민원 배치를 제한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상해, 폭행, 체포, 강금의 죄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죠. 벌금 또는 집행유예예요. 참고로 가벼운 것 중에 선고유예가 있죠. 선고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까지만 해당돼요. 벌집으로 몇 년? 벌집 이것도 5년이죠. 벌집 집어먹어. 그래서 벌집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요. 그래서 좀 어떤 내용들? 다른 사기나 이런 사건들이 아니고 보다 상해, 폭행, 체포, 강금 그렇죠. 이런 죄들로 그래서 상폭체감이죠. 그래서 상해 때리는 거죠. 그죠? 폭행, 그렇죠? 체포, 감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위력을 가시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상습적 폭력은 체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습적 폭력을 체감한 사람들은 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습적 폭력을 체감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죠? 예, 벌집 5죠. 예, 벌집. 상습적 폭력을 체감한 사람은 뭐야? 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받아서 뭐냐 5년 동안 했을 때는 자 선고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됐죠?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게 되면 상법책 거기서 보게 되면 경비업의 목적이 있었죠. 목적은 뭐예요? 경비업의 뭐예요? 육성, 발전, 관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육발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이라는 건 무슨 계약이다? 도급 계약이다. 그렇죠? 위임 계약이 아니라 도급이랍니다. 그렇죠? 도급 계약입니다. 어떤 파트만 맡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비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압류라든지 압류. 그리고 물건을 압류하는 거죠. 그렇죠? 재산 압류.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는 뭐야? 아니다. 그렇죠? 예. 경비 업무 중에서 그렇죠?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그죠? 예. 신변보호 업무,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특수 경비, 기계 경비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잡 경비 업무란 말은 없다. 그렇죠? 예. 혼잡 경비 업무란 말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설 경비 업무하고 기계 경비 업무와의 차이점은 뭐다? 시설 경비 업무는 직접 그 현장에 시설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는데 장소를 하는 건데 기계 경비 업무는 뭐예요? 관제 시설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했죠. 관제 시설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알겠죠? 기계 그래서 관제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호송이라는 것은 사람을 호송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금, 즉 물건을 갖다가 호송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설명했고 호송 경비 업무할 때 출발일까지예요. 출발 전일까지 어디에서 무슨 경찰서? 출발 경찰서, 출발지 경찰서에다가 현금 운반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착지가 아니라 도착지 경찰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일까지예요. 그날까지 아니라 그 다음에 기계 경비, 특수 경비에서 특수 경비 업무를 했을 때는 뭐하고 뭐가 나온다? 그 특수 경비 업무는 국가 중요 시설이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것,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을 행정부 장관을 바꾸고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장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4페이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그죠?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인데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서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그죠?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로서 밑줄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위가 국가정보원 협의에 지정한 시설 이 부분이 잔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경비조사는 뭐야? 일반 경비조사랑 기계 경비조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경비원은 뭐야?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있는데 일반 경비조사가 특수 경비원을 교육하려면은 뭐야? 따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무기는 뭐야? 기관총은 없다. 권총과 소총만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을 봤어요. 그렇죠? 집단 민원 현장에서 특히 민원이나 분쟁이 없는데도 100명 이상이 하는 큰 행사장 같은 경우에 콘서트나 이런 행사장은 그렇죠? 집단 민원 현장으로 본다는 거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인 사업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는 것은요. 이제 경비업의 허가 부분입니다. 경비업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하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허가 신청 절차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